자, 이번엔 활용 문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쨌든 활용 문제는 미지수를 정해서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운 다음에 그 식을 풀어서 잘 풀었는지 확인까지 하는 거. 이게 활용 문제의 순서 푸는 순서고요. 그 중에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활용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죠? 일단 속력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 알고 있니? 혹시 태빈아? 거리 나누기 시간. 맞네. 나랑 외우고 있는 게 달라, 반대여서.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됐지? 이제 요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형태가 정말 많이 나올 건데, 나는 이런 형태를 그냥 A는 B분의 C의 형태 꼴이라고 부를 거예요. 필통 내려놓으시고 나랑 같이 생각해야 돼. 오케이? 자, 얘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B를 곱하잖아? 그러면 A 곱하기 B는 C와 어떻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즉 C라는 애는 A 곱하기 B와 어떻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번엔 양변을 A로 나눌 거다? 그러면 B는 A분의 C와 어떻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 B는 A분의 C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꼴은요, 식이 A를 구하는 식이라기보다는 한 개, 두 개, 세 개 중에 몇 개 주어지면? 두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식의 형태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그 증명이 등식의 성질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나요? 자,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죠. 다음에 시간은 뭐 보내볼까? 이 꼴로 기억해야 돼, 꼴로. 거리 나누기 시간. 시간을 구할 건데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 거리 나누기 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외운 게 아니라 우리는 세 개를, 그러니까 이 꼴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구할 거면 둘의 위치를 바꿔서 계산하면 되고요. 거리를 구할 거면 둘을 곱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됐어? 이게 기본적인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공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은요, 기본적으로 단위라는 걸 무조건 맞추셔야 돼. 예를 들어서 시속 뭐 100km, 이건 무슨 얘기야? 100km 가는 거. 1시간에 100km 가는. 그치. 1시간에 100km로 가는 속력이야. 여기에서 단위는 킬로미터와 시간이라고요. 그죠? 그럼 분속 300m, 이건 무슨 얘기야? 1분 동안 300m. 그치? 여기에서 단위는 미터와 분이라고요. 그러면 초속 4cm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개미가 걸어가는 속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서 단위는 뭐겠어? 센티미터와
이 단위라는 걸 맞춰놓고 시작하셔야 돼. 됐습니까? 네. 이게 시간으로 구해야 되는데 분 갖고 이야기하면 달라져 버리겠죠, 값이. 그쵸? 거속시에서 주의해야 될 건 얘고요. 이 다음엔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태빈아. 오케이? 여기 뭐 있어? 왜 밑에를 봐? 여길 봐야지. 그죠? 잘 생각해봐, 태빈아. 시속 10km로 가다가 시속 20km로 갔으면 전체 속력이 30km, 시속 30km일까? 아니죠. 그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속 10km로 가고 여기까지 가는데 시속 20km로 갔을 때 이 둘을 더해서 전체 속력이 시속 30km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즉 속력 가지고 등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시속 10km로 가는 시간이 1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거 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렸어. 그럼 전체 몇 시간이 걸렸어? 이건 얘기할 수 있나요? 즉 시간으로 등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0km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0km야. 그럼 전체 거리가 30km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즉 거리로 등식을 만들어도 된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즉 속력 가지고는 등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지만 속력을 이용해서 시간과 거리에 관한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걔들 가지고 무슨 식을 만들 수 있다? 등식을 만들 수 있다가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속시를 이야기할 땐 이렇게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던가 이렇게 표로 이야기하는 걸 거리, 속력, 시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A까지 갈 때 B로 가는 경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혹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요. 합계라는 표를 가지고서 문제를 조금 바라보면 이런 것들로 문제를 바라보면 식을 만들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데, 항상 속력으로는 등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시간 또는 거리로 등식을 만들 거고요. 그치? 이 공식을 가지고 활용해서 만들 건데 뭐를 조심해야 돼? 단위는 항상 통일시켜야 합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됐지? 표로 할게. 일단 필수예제 6번. 도시 A에서, 그럼 나는 거속시니까 필수예제 6번. 거리, 속력, 시간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 자동차를 타고 왕복하는데 갈 때가 있고요. 그럼 올 때가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합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가 익숙해지셔야 돼. 응? 태빈아? 손톱을 깨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맞춰야 돼. 오케이? 갈 때는 시속 80km로 가고 속력 알려줬죠.
다음에 올 때는 시속 40km로 왔더니 올 때 속력도 알려줬어. 총 6시간이 걸렸대. 전체 걸린 시간이 6시간이 걸렸고요. 두 도시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는데 갔다가 오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A에서 B까지 갈 때의 거리와 B에서 A까지의 갈 때의 거리가 어떻다? 같죠? 그쵸? 그리고 저 거리를 구하라고 했죠. 맞죠? 그러니 두 도시 A와 B 사이의 거리를 뭘로 두자? X 킬로미터로 두자. 됐을까요? 그러면 갈 때의 거리가 X 킬로미터고요. 올 때의 거리가 X 킬로미터고요. 왔다 갔다 합한 거리는 2X 킬로미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갈 때의 속력이 시속 80km, 올 때의 속력이 시속 40km니까 우리 전체 걸린 속력은 시속 120km 맞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얘 갖고 등식을 만들면 태빈아, 얘는 무슨 식일까?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고 이 등호를 만족하는 x를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등식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을 이야기할 건데 거리와 속력이 주어졌잖아. 자, 셋 중에 두 개, 여기 봐야지. 셋 중에 두 개 알면 하나 구할 수 있는 식들이야. 우리한테 주어진 건 거리와 속력이 주어졌잖아. 그리고 시간을 이야기할 거잖아. 거리와 속력이 주어지고 시간을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그거는 뭐분의 뭐로 얘기하면 돼? 즉 속력분의 거리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얘도 속력분의 거리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이 둘을 더한 건 얘와 어떻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등식 만들었네. 맞나요? 맞나요? 등식 만들었나요? 얘 풀면 돼. 태빈이 얘 풀려면 뭐부터 하면 될까? 태빈은 뭐부터 하니? 등식인데 굳이 나라면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곱할 거야. 분모의 최소 공배수 얼마야? 80. 되나요? 그럼 x 항이 몇 개야? 그럼 2번 곱해야 돼. 68 48에 0 하나죠? 이러고 동류항 계산하면 편하지? 동류항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동류항 계산. 문자가 찰서가 들어간 게 계수하는 거야. 얘 개수는 얼마야? 얘 개수는 얼마야? 둘 더하면 얼마야? 3에다가 이제 x 더하면 돼. 그 다음에 뭐 할래? 양변을 3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바로 나눌 수 있겠어? 그럼 이 x의 의미가 뭐였어? 두 지점 A와 B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답이 160km가 답이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태빈아. 없어요. 되고 있어? 그럼 이번엔 필수 예제 7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갖고 이야기할 건데 결국은 이 안에서 다 끝나. 오케이? 지운다 6번. 7번 해볼 거야. 자,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동생은 분속 40m로 걷고 형은 분속 60m로 따라간다고 한다. 다음은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되는지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되게 어려워 보이네. 자, 이럴 땐 태빈아, 동생이든 형이든 집에서 출발해서 둘이 만났잖아. 최저 공부해서 그래. 아니, 끝까지 듣고 질문하고 얘기해 주세요. 듣는 거 먼저 하는 거야, 태빈아. 자, 집에서 이럴 땐 그림 그려서 보는 게 좋다고요. 됐어? 그 얘기 하려는 거야. 다시 집에서 출발해서 만나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표로 그리면 잘 안 그려져,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질 때는 문제 뜻에 맞게 그냥 그림을 일단 그려보는 게 좋아. 됐어? 됐어? 자, 집에서 동생도 출발하고 형도 출발할 거야. 출발해서 어딘가에서 만났겠지? 그치? 자, 이제 요거 갖고 다시 보자.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대. 그러면 동생은 형보다 10분을 더 움직였지. 동생은 형이 움직인 시간보다 10분을 더 움직였어. 이런 표현들을 해놓고 보면 참 편해. 그러면 400m쯤 아직 듣고, 오케이? 동생은 분속 40m로 걸었고, 자, 동생의 속력은 분속 40m이고, 형은 분속 60m로 따라간대요. 형은 분속 60m래요. 그래서 다음은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되는지 구하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형이 움직인 시간이 x분이라고 두는 게 낫겠지? 네. 맞아? 구하는 거. 그치, 구하라는 모든 거에 거니까. 기여를. 그게 대부분 그래. 근데 아닐 때가 가끔 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형이 움직인 시간이 x분이라면 동생이 움직인 시간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X 나누기 3 곱하기 플러스 10. 태빈아, 문제 한번 읽어봐봐. 동생이 형보다 몇 분 더 움직였다고? 10분. 그러니까 형이 움직인 시간을 x분이라고 하면 동생이 움직인 시간 어떻게 쓰면 된다고? X 더하기 10. 그지? 예. 태빈아,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잘 봐야 돼. 설명을 들을 때는 설명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해도 나 같은 경우는 식을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거속시는 표를 만들어서 식을 만드는 게 가장 안 헷갈립니다. 이걸 만들어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를 만들지 않아도 식을 만들게 돼. 그때까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태빈이 천재야?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연습을 해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 한 방에 나오는 건 없어. 자, 동생이 움직인 거리와 형이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동생의 속력은 분속 40m이고, 그럼 단위는 분과 미터야. 형이 움직인 속력은 분속 60m이고, 합계는 쓴다 안 쓴다? 속력의 합계는 쓰지 않습니다. 자, 형이 움직인 시간을 x분이라고 표현할 거고, 그렇다면 동생이 움직인 시간은 x 더하기 1분이고요. 동생과 형이 움직인 시간은 모두 합쳐서 2x 더하기 1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여길 봐야지, 태빈아. 왜 자꾸 딴 데를 봐. 이 둘을 더한 게 이렇게 등호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얘는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이 등호를 만족하는 x가 너무 많다. 그래서 얘로 등식 만들면 해 x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거리 가지고 구해야 하는데, 됐지? 만났잖아. 이 만났다는 게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형 구분을 한 거야. 만났다는 얘기는 형이 움직인 거리와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어떻다? 이걸 이용하란 얘기야. 수학은 생각하는 걸 배우는 거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그냥 하는 거고, 니들 말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계산기가 해줘. 그건 수학이 아니야. 그건 우리 어렸을 땐 그걸 산수라고 불렀어. 걔들이 잘 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는 하지만 그게 수학은 아니야. 수학은 생각하는 걸 배우는 거야. 확실하게 정해진 거, 확실하게 증명된 걸 가지고 불확실한 상황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방법들에 대한 걸 배우는 거야. 그게 개념이야. 개념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들이라고. 그걸 잘 알고 있어야 걔들 가지고 불확실한 상황이 문제이거든. 그 확실한 걸 가지고 불확실한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할 것인가를 공부하면서 푸는 게 문제를 푸는 행위인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게 문제를 푸는 행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산기가 푸는데 이거 내가 왜 풀어야 돼? 이런 얘기라는 거야. 그런 이상한 이야기. 그건 수학이 아니야. 수학을 시작조차 해본 적이 없어. 수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들을 가지고 수학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수학은 생각하는 거 배우는 거야.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만난다라는 건 태빈아, 둘이 움직인 거리가 어떻다? 라는 걸 아는 거. 그런 게 수학이야. 그리고 나서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태빈이가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다고 해서 나 수학 다 했어, 잘해,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거 아니라고. 수학은 뭐 하는 걸 배우는 거라고? 아니라고. 수학은 뭘 하는 걸 배우는 거라고? 유형 잡기 위해서 어? 또 자기 마음대로만 쓰면 생각하는 걸 배우는 거야. 너 내 말 안 들었구나 지금까지. 생각. 나 혼자 떠들었구나 태빈아. 얘 갖고 등식을 만들면 무슨 식이다?
그래서 이 등식 가지고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우리가 등호를 만들 수 있는 식은 여기밖에 없다고. 근데 둘이 움직인 합계가 얼마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만났으니 둘이 움직인 거리가 어떻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기가 등호가 아니라 여기가 등호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데? 됩니까? 형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데? 우린 이 등식을 풀면 되겠지? 합계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났다라는 얘기는 둘이 움직인 거리가 어떻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그 오른쪽 비워두는 거예요. 얘를 더하면 합계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똑같은 항등식이 돼요. 동생이 움직인 거리나 형이 움직인 거리나 둘 더하면 한 명이 움직인 거리의 2배가 되겠지. 그럼 항등식이 돼요. x 못 구해요. X 못 구해요. 아니 그래서 합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빈아, 만났다라는 얘기는 둘이 움직인 거리가 어떻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얘 갖고 등식을 만든다고요. 들었어? 진짜 들었어? 수학은 더하기 빼기 배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 배우는 거라고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수학 실력은 안 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계산할 거잖아? 여기서 뭐 할래? X 플러스 아니, 2양이에요. 이양할 거야? 뭘 이양할 건데? 어떻게? 일단 저거 분배해요. 분배를 먼저 해야겠죠? 분배는 뭐를 분배하는 거야? 문자 곱하는 걸 분배하는 거예요. 하는 걸 분배. 문제 풀 때마다 되새겨야 돼, 태빈아. 네. 어? 응? 네. 그 다음에 뭐예요? 2양이에요. 6x야? 60x죠? 그럼 40x를 이항하는 게 낫겠네? 네. 동류항 계산하면 20x겠네? 네. 그러면 X는 양변을 20으로 나누면 되겠네? 네. 얘네? 네. 얘 이항하는 거야, 이렇게? 네. 이거 이항하는 거야? 얘는 이항이 아닙니다. 양변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가 아니잖아. 그냥 같으니까 둘의 위치를 그냥 이렇게 바꿔본 것 뿐이잖아. 이해돼? 돼? 얘는 이항에서 정리한 거 맞아? 얘는 이항에서 정리한 거 맞습니다.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한 거잖아. 뺀 거잖아. 그지? 돼? 이해 안 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 같아? 네. 필수 예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야, 태빈아. 근데 나는 그림도 그려보고 표도 그려보기를 원해요. 다 해보길 원해. 그럼 답이 2m. 이거 양익이 안 했구나. 우리가 구한 x의 의미가 뭐야? 우리가 구한 x의 의미가 뭐야? 분이야? 2분. 형이 움직인 거의. 시간, 거리야? 시간. 형이 움직인 시간. 시간이죠. 그러면 답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답이에요. 2분. 형이 움직인 시간이 x분이라니까 형이 출발한 지 몇 분에 만나는지 구하래잖아. 형이 움직인 시간 구하라는 거잖아. 오. 태빈아, 수학은 생각하는 거 배워. 태빈아, 생각하는 거 배우는 거야. 응? 응? 됐어? 모르는 거. 여기까지가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 지울 겁니다. 유튜브 봤어? 그렇게 미루면 계속 못 봐. 재밌어요. 아니, 우리 수업한 거 그냥.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최애요. 몰라요. 이거 지웠으니까 태빈아, 혹시나 더 봐야 되겠다 싶으면 유튜브 보면 됩니다. 됐어? 이번엔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이야기 할 거야. 또 있어요? 교과서 그거 설명은 없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교과서에 없는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일단 들어보세요. 알아야 그것도 아는 거지. 다 듣고 나서 질문하는 거라니까. 태빈아, 질문도 일단 내가 알아야 될 걸 다 안 다음에 질문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응? 알아야 질문도 잘해. 일단 지금 태빈이는 공부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알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면서 질문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시작해도 돼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볼게 태빈아. 오렌지 주스 50%는 무슨 뜻일까? 오렌지 주스의 절반. 오렌지 주스 양의 절반. 절반 뭐? 양. 인양? 뭐가? 오렌지 주스의 양이 절반인 양. 오렌지 주스. 태빈아 봐봐. 태빈아 금방 뭐라고 했냐면 오렌지 주스의 양이 절반인 뭐라고? 양이라고 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오렌지 주스의 양이 있잖아요.
절반인 양. 그게 뭔데? 이게 그거의 오렌지 주스의 양이 그거의 절반인 양. 이게 무슨 뜻이야? 태빈이는 이해할 수 있어? 이 그거에 문제? 안 썼네. 그거에 안 썼어요. 안 썼어 이 단어? 네. 알았어. 이게 무슨 뜻이야 태빈아? 오렌지 주스 한번 그려보세요. 오렌지 주스 알았어. 오렌지 주스를 그냥 이렇게 비커에 담았다고 할게. 가득 담겨 있어. 그 양은 오렌지 주스의 양은 가득 담겨 있잖아요. 음. 그거의 절반인 양 이렇게 반으로 그려서. 이렇게 절반인 이 양이 오렌지 주스의 50%야? 네. 그럼 태빈이는 오렌지 주스 50%를 사면 네. 그 안에 절반만 들어있는 거야? 양이? 태빈이가 돈을 주고 오렌지 주스 하나를 샀어. 50%짜리. 네. 그러면 그 안에는, 그 통 안에는 양이 50%만 들어있는 거야?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렌지 주스가 뭐 일기에서나 뭐 오렌지 주스를 내가 50%를 마시고 동생이 50%를 마셨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절반 먹고 동생이 절반 먹었다. 그런 의미예요. 아니, 우리는 오렌지 주스 50%짜리를 사잖아. 사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 50%짜리 사면 그건 무조건 내가 50%를 먹고 동생이 50% 먹어야 되는 거야, 태빈아? 그거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라면 이 오렌지 주스가 반으로 주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가 반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렌지 주스를 사면 오렌지 주스가 자동으로 반으로 주는 거야, 그냥? 아니요. 이게 오렌지가 음. 주스가 커요. 이거에 절반을 얻는다 갑자기 줄었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내가 이 표현이 잘못됐다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표현을 이렇게 바꿀게. 50%짜리 50%짜리 오렌지 주스. 50%짜리 이거는 50%는 절반이라고 배웠으니까 절반짜리 오렌지 주스. 그러면 양 절반으로 절반짜리 오렌지 주스. 그러니까 무슨 의미야? 그 절반짜리 오렌지 주스가 무슨 의미야, 태빈아?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볼게요. 절반짜리. 어딨어? 태빈이가 얘기하는 건 오렌지 주스의 50% 만큼이라는 이야기야. 이러면 원래 오렌지 주스의 그 절반만큼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얘 의미와 얘 의미는 다릅니다. 50%짜리만 오렌지 주스만 그 통까지 절반으로 주는 거. 통까지 절반으로 주는 게 50%짜리 오렌지 주스야? 주스가 이만한 통에 가득 담겨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만하게 통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오렌지 주스의 50%짜리 오렌지 주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런 게 있어? 그 슈퍼에? 편의점에서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 크게 팔았던 게 어느 날 뭐 1리터짜리 팔았는데 그게 갑자기 판매가 잘 막 시기도 안 좋고 하니까 요즘 시기 그래서 이렇게 절반으로 총 이렇게 총까지 절반으로 따라서 500ml짜리 오렌지 주스 이게 팔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럼 그 오렌지 주스의 50%만큼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아, 통까지 해서 이거가 50%짜리 절반짜리 오렌지. 그러면은 태빈이 딸기우유 이런 거 좋아해? 네? 딸기우유, 초코우유 이런 거 좋아해? 좋아해? 초코우유 좋아해? 딸기우유 좋아해? 바나나우유 좋아해? 딸기우유 좋아해? 네. 그럼 딸기우유에 그 딸기우유는 100%짜리 딸기우유야? 50%짜리 딸기우유야? 알겠다.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가 절반만 있는 거예요. 전체 양에 대비 오렌지가 50%가 포함되어 있는 오렌지 주스야. 아, 그러면 100%짜리 오렌지 주스는 생과일 주스네요. 그렇지. 생과일 주스가 100%짜리 오렌지 주스야. 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됐지? 네. 그럼 50%짜리 오렌지 주스는 전체 양의, 그치? 50%만 그 절반만큼이 오렌지잖아. 그럼 나머지는 뭔데? 알아 몰라? 설탕 같은 건가? 여러 가지야. 소, 그렇지. 되게 여러 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 기타. 우리가 퍼센트를 이야기할 때는 딱 한 가지만 갖고 이야기해. 오렌지 주스. 오렌지 얼마 들어있냐. 기타는 안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얘기해. 아, 나머지. 그러니까 50%짜리 오렌지 주스는 50%만큼이 오렌지고요. 나머지 50%는 뭐다? 몰라. 나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나머지에는 설탕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착향탄신 뭐 이상한 게 들어있을 뭐 맘대로야. 그치? 우리가 퍼센트를 이야기할 땐 딱 한 가지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우리가 얘만 관심이 있으니까 얘를 물이라는 용어로 퉁쳐버리는 거야. 물이요? 왜요? 그냥 나머지로 하면 안 돼요? 나머지 하면 설명하기가 힘들어지거든 또. 그래서 그냥 물이라는 의미로 그냥 퉁쳐버리는 거야. 안 돼요, 기타. 기타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물로 얘기해. 물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어. 막 설탕은 물이 아닌데 물로 하는 거예요. 용어를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 용어를 다들 그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너랑 나만만 그렇게 쓸 수 없잖아, 태빈아. 아, 원래 나머지로 하는데 사람들이 제멋대로 바꿨어요. 원래 의미는 나머지인데 그냥 물이란 표현을 써요. 그냥 사람들과 누가 정했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정한 건 아니야. 네. 다들 그렇게 써. 네. 그러니 생활에서도 그렇게 써요? 응? 생활에서도 다 그냥 그렇게 써요? 생활에서도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수학에서는 그렇게 써요. 아, 수학에서는 이해하고 있어요. 됐을까요? 네. 궁금증 해결됐을까요? 네. 이제 이어서 하면 될까요? 근데 태빈아 바람이 하나 있다면 다 끝나고 질문해 줬으면 좋겠어. 항상 설명을 시작했다가 끊어지고 시작했다가 끊어지거든. 그럼 태빈이한테도 안 좋고 설명하는 나한테도 안 좋아. 일단 태빈이한테는 왜 안 좋냐면 개념이 가닥가닥 끊겨서 태빈이한테 들어가. 즉 하나의 개념이고 하나의 흐름인데 그걸 태빈이가 스스로가 잘라서 하나를 4개 내지 5개, 10개로 받아들이게 돼. 하나 외우는 게 편하니 10개 외우는 게 편하니. 하나야. 그래서 안 좋아. 10개 외우게 된다고요? 두 번째, 내 입장에선 나 또한 하나의 가닥으로 설명을 하고 나 또한 하나의 가닥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가닥가닥 끊기면 설명 또한 매끄럽지 못해. 그냥 질문은 언제예요? 응? 나중에 해요? 그냥 다 듣고 항상 내가 그래서 물어보잖아. 모르는 거 있니? 아, 질문할 거? 그때 질문하면 되거든, 태빈아. 근데 잘 생각해봐, 태빈아. 하나의 흐름 갖고 설명이 다 끝났을 때 태빈은 질문할 게 있었어, 없었어? 질문이 없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을 다 가닥가닥 끊어버리면 태빈아 질문 또한 이상하죠. 그런가? 네. 됐니? 네. 그래서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조금 잘 듣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고 질문해 주길 바래. 질문 또한 기술이야.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오케이? 됐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 다시
50%짜리 오렌지 주스의 의미가 뭐라고? 오렌지가 50% 있는 그러면 주스. 전체 양의 절반이 50%야.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물이라고 그냥 퉁쳐서 이야기합니다. 그 물이 됐지? 그 그러면 물이죠. 그러면 마시는 물이든 오렌지 주스 마셔 안 마셔? 맞아요. 그럼 못 먹는 물을 얘기하겠니? 그 물 맞죠? 그냥 물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물이어야 되는 거지, 태빈아. 그지? 아, 태빈이한테는 그런 거야? 그 봐봐, 워터 그거 봐봐. 맞죠? 또 설명했던 것도 딱 끊어져서 딴 얘기하고 있잖아. 태빈이 왜 그래? 죄송해요. 설명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래? 네. 그죠? 네. 태빈이한테도 안 좋고 나한테도 안 좋은데 왜 자꾸 이런 상황들을 계속 가져가지? 네. 부탁해. 네. 다시 태빈아 또 하잖아. 50%짜리 오렌지 주스의 의미는 절반은 50% 나머지는 물이라고 퉁쳐서 얘기할 거야. 오케이? 네. 그렇게 퉁쳐서 얘기했을 때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자. 오렌지 주스가 아예 없는 건 몇 프로짜리 오렌지 주스일까? 오렌지가 아예 없는 0%짜리 오렌지 주스. 그건 무슨 의미일까? 오렌지 주스라고 얘기하는데 물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100%짜리 오렌지 주스야. 그럼 전체가 다 뭐라고? 오렌지야. 맞지? 이제 이거를 소금물로 이야기할게. 소금물. 이 소금물이라는 의미는 소금을 탄 물이야. 100%는 뭘 의미하는 걸까? 소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금물 0%는 뭘 의미하는 걸까?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물 안에 먼지가 들어가 있든 벌레가 들어가 있든 그 태빈이 침이 들어가 있든 관심이 없어. 소금이 들어있냐? 들어있지? 않냐? 들어있으면 얼마나 들어있냐? 전체에 비해서. 이게 관심 있는 거야. 그게 퍼센트야. 됐습니까? 됐지? 그래서 소금과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나머지를 어차피 물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니까 그냥 물로 퉁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됐죠? 그렇다면 우리 공식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태빈아. 소금물의 농도 공식은 어떻게 될까? 의미에 따라 생각하면 돼. 소금물의 농도가 소금물에 있으면 농도는 100분의 소금물. 전체 양에 대한 소금의 비율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뭐 해준다? 100을 해줘서 퍼센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 소금 더하기 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소금 더하기 물의 양을 소금물의 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를 소금의 양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금물의 양은 그러니까 다른 건 관심이 없다니까 소금의 양과 전체 나머지의 양 그걸 물로 그냥 표현할 거예요.
됐을까요? 얘가 이 곱하기 100을 위로 올리잖아? 그러면 딱 이 꼴이다. 그런가. 아우 어려워. 과학시에다 두근데 뭐 이거에도 두근데. 아우 너무 매울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얘가 이 곱하기만 분자로 올리잖아? 그러면 딱 얘랑 똑같아. 됐어, 태빈아? 그래서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구하려면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계산하는 거거든. 그지? 됐어? 근데 우리는 소금의 양을 한 방에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 100으로 나누면 돼. 그래서 나오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태빈아,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으로 계산할 거야. 이거 모델면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은 또 얘랑 얘가 위치가 바뀌면 되긴 하는데 이 공식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 얘 다시 이렇게 볼게. 태빈아 봐봐. 이제 오렌지 주스로 다시 갈게. 30%짜리 오렌지 주스 더하기 20%짜리 오렌지 주스를 더하면 50%짜리 오렌지 주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잠깐만요.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거야, 태빈아. 25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태빈아. 태빈이가 50%짜리 오렌지 주스가 있고 50%짜리 오렌지 주스를 샀어. 두 개를 샀어. 둘을 합치면 100%짜리 오렌지 주스냐? 아니, 25% 아니에요. 이건 계산해봐야 돼서 모르겠어요. 됐을까요? 네. 이해돼, 안 돼? 네. 둘 더하면 50이 돼, 안 돼? 안 돼요. 다시 거속시처럼 퍼센트로는 등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됐나요? 그래서 소금의 양이나 소금물의 양으로 등식을 만들 거야.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소금물의 양이 있고요. 소금물의 농도가 있고요. 반대로 하자. 소금물의 농도가 있고요. 소금물의 양이 있고요. 소금의 양이 있는데 뭐 A라는 비커가 있고 B라는 비커가 있고 역시나 합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 이 표를 뭐하니?
A라는 비커, B라는 비커 합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표를 그릴 줄 아셔야 해요. 여기에서 이 농도를 가지고 합계를 이야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우리는 소금물의 양이나 소금의 양 가지고 등식을 만들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예제 8번. 10%의 소금물 200g에 얘를 이 표를 만들어도 좋고요. 우리는 요 비커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비커 그림을 내가 그려서 할 거야. 얘 의미는 여기는 농도를 적을 거고요. 그 농도를 갖고 있는 소금물의 양을 적을 거예요. 들었어? 여기 뭘 적을 거라고? 여기 뭘 적을 거라고? 어떤 소금물의 양? 이 농도를 갖고 있는 전체 소금물의 양을 적을 거야. 들었어? 다시 여기 뭘 적을 거라고요? 여기 뭘 적을 거라고요? 됐나요? 자, 이제 문제 볼게요. 1번 10%의 소금물 200g에 몇 g의 물을 더 넣으면, 자, 물을 넣을 거니까 농도는 몇 프로일까? 소금물의 농도 몇 프로일까? 물은 0%. 5%의 소금물이 되는지 구하려고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얼마만큼의 양이니, 더해야 될 물이 얼마만큼이니 이걸 물어본 거고요. 자, 얘와 얘를 더하면 여기는 x 더하기 200g이라는 걸 알까요? 됐나요? 자, 얘를 A 비커, 얘를 B 비커라고 하고 얘를 합계라고 할 거야. 이거 갖고 표를 만들 겁니다. 되나요? 농도,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A 비커, B 비커, 합계. 실은 농도 문제는 얘만 갖고 해도 되긴 하는데 이 표 그리는 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태빈이가 이 표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다음에 안 하면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데도 안 하고 다른 것만 해. 그러면 모든 걸 아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A 비커의 물의 양은 200g, B 비커의 물의 양은 Xg. 합계는 X 더하기 200g이고요. 얘를 갖고 등식을 만들었는데 얘는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되어서 안 됩니다. 얘 농도는 10%, 얘 농도는 0%고요. 얘 합계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럼 농도와 물의 양 갖고 소금의 양을 이야기해서 등식을 만들면 되겠다 이거야. 됐나요? 이 합계가 5%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등호가 성립하진 않아요. 그건 거짓인가? 됐죠? 이거 갖고 등호를 말하진 못해요. 대신에 농도와 물의 양 갖고 소금의 양을 이야기할 거야. 자, 소금의 양 공식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고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고요. 합계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고요. 이 등식을 가지고
얘는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이 등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를 구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100분의 10 곱하기 200 더하기 얜 0이 될 수밖에 없죠.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태빈아? 정말 모르겠다. 여기 0 곱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0이잖아, 그냥. x가 뭐든. 10분의 0 얼마야? 0, 1000분의 0 얼마야? 0, 만분의 0 얼마야? 0, 2만분의 0 얼마야? 194분의 0 얼마야? 0이라니까? 네. 된 거야? 네. 얘 계산하려면 뭐 할래? 이제 100분의 10 곱하기 200은 100분의 5x 플러스 1000. 나라면 양변에 100을 먼저 곱해요. 등식인데? 그리고 뭐 할래? 태빈아, 우리 지금 한 3타임 연속으로 네 뒤에 애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안 돼, 이제. 빨리빨리 해주세요. 글쎄요, OX 그 뭐였지? 그 분배법칙. 그럼 얼마야? OX 플러스 1000. 얘 계산하면 얼마야? 어, 2항하면 얼마야? 1000. 5로 나누면 얼마야? 200. 얘 의미가 뭐야? 여길 보고 대답해야지. 왜 책을 보고 대답해? 내 책에 뭐 적은 거 하나라도 있어? 소금물의 농도. 물의 양. 물의 양. 왜 이러지? 더한 물의 양. 문제에서 소금물의 농도가 많이 나온다. 이제 됐어요? 정말 된 거야? 네. 숙제 말도 안 했는데 아직? 숙제 어디까지? 개념편 갖고 있는 거 끝까지네. 유형편도 갖고 있는 거 끝까지. 갖고 있는 거요? 됐어? 사전 마무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서술형까지요? 음.